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끝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저는 서로라는 단어에 특히 좀 눈길이 갔는데요. 간혹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놓고 일방적인 설득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막힘없는 소통이 완성이 될 텐데요. 천만 시민들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7월 1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세대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앞자를 따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 세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톡톡 튀는 감성에 열광하고 일명 구독 경제에 익숙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청년의 말씀 함께하고 있죠. 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청년 세대 이슈들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Z세대를 말하는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MZ세대가 말하는 MZ세대의 실상. 네, 실상은 과연 무엇일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TBS 김진아 아나운서, 김기훈 씨, 강혜윤 씨 세 분 역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세 분? 네,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좋네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없다고 해주시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진현 아나운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TBS 대표 청년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만의 말씀 최다 출연자 김기훈입니다. 김기훈 씨. MZ세대 대표 강예훈입니다. 네, 현재 대학교 4학년이신 네. 강예훈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참여 방법을 역시 김진아 아나운서가 직접 해주시죠? 네, 이 시간 청년들만의 시간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중장년층 청취자 여러분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MZ세대 청년들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은 황현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창고 대방출이니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물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요. MZ세대라는 말 정말 요즘 언론에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빼놓고는 좀 대화가 안 될 정도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리고 시작해보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정리가 한번 안 될 거예요. 네네.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황현희 씨는 혹시 어떤 세대가 좀 귀에 익으세요? 저는 80년생이거든요. 1980년생. 그러니까 좀 MZ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뭐 X세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X세대는 또 저희 윗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N세대, 뭐 뉴노멀? 뉴멀 세대인가요? 예. 어리셨구나 생각보다. 네. 농담입니다.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 또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 또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이렇게 시사상식 사전에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포함되면 저도 MZ세대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MZ세대의 큰형님. 몰랐네요. 세대인가요? 저희 다 MZ세대였던 거예요. 저 다 뭐 야자타임 한번 같이 방송 중에 저도 MZ세대였다는 거 다 충격적인 사실을 좀 전해 들었고요. 근데 MZ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2030 청년들 뭐 이분들을 좀 지칭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언론 등에서 분석하는 MZ세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양성이란 말, 어떻게 세 분 공감하십니까? 다양성. 예은 씨 어때요? 틀에 박힌 거를 좋아하지 않고 되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다양한 거를 다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찾는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뭔가 사람을 대할 때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훈 씨는 이 생각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네, 전 동의하긴 하는데
아까 X세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X세대 젊은 시절에 보면은 그때도 개성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때 뭐 사실 있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예. 이런 거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큰형님 세대예요. 세기말 세대인가요? 네. 그때는? 그쵸. 그냥 젊은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 뿐인 것 같고 뭐 매첩하는 매체가 많다 보니까 더 그런 다양성들이 더 스펙트럼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청년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는데 지금이 약간 좀 부각되는 모습은 좀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 부각되는 모습은 그냥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또 되는 그게 것이다. 퍼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준현 씨가 보는 건 어때요? 제 생각에도 다양성은 MZ세대의 중요한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예훈 씨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남과 다른 내 모습 그리고 다른 모습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진짜 MZ세대가 가진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그러니까 저 8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 H.O.T를 따라간다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춤 따라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아우 세상 망할 것 같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너무나도 그게 뭐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최애가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나 경험을 위한 투자에 좀 통 크게 지갑을 여는 세대? 이런 세대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저만의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험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내가 새로운 세상 경험해보고 싶다면은 진짜 모았던 돈을 모두 여행에 투자해가지고 다 써버리거든요. 나중은 생각 안 합니까? 네,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중요하다. 지금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죠. 뭐 신조어로 뭐 소확행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 게 그것도 MZ세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소확행보다는 플렉스 문화?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으려나? 네. 대확행? 크게 한다? 네. 김기훈 씨는 소확행, 대확행 뭐 이런 거 플렉스 문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플렉스 문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 친구는 말이죠. X세대 때 다시 볼게요. X세대예요, 이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89년생이시죠? 예. 94년생입니다. 94년생. 예. 죄송합니다. 89년생인 줄 알고. 예. 자, 이런 특징들이 직장 생활과도 좀 연결이 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 90년대생들이 온다. 뭐 이런 책도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 세대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했다면 요즘 청년들은 이러는 인식은 많이 좀 사라졌죠. 어때요, 진현 씨? 예, 맞아요. 프리 선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리 선언은 네, 요원한 꿈으로 생각. 알겠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이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또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5년 차쯤 됐는데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손발을 다 세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고 맞아요. 예. 꿈을 찾기 위해서 퇴사한 친구들도 꽤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한 직장에 오래 해서 그게 굉장히 성실하고 정년 퇴직하고 예, 정년 퇴직의 꿈이고 뭐 임원이 되는 게 목표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직을 하면서 본인의 연봉을 높여가면서 좋은 대우를 찾아가거나 뭐 본인의 꿈을 위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 꿈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한탕씩 치르고 다음 회사로 떠나고 또 한탕 치르고 더 떠나고 한탕주의인 것 같은데 MZ세대가 아니고 예, 그건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예, 주식 한탕 치고 뭐 이런 비트코인 한탕 치고 뭐 이런 느낌. 근데 MZ세대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40대, 50대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뭐 파이오족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MZ세대도 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은 의견들이 좀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MZ세대의 키워드 두 번째는 사회 참여입니다. 사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회 이슈에 생각보다 요즘 정치 사회 이슈에 MZ세대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김규 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정치 참여를 좀 남들보다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와 같이 한 가지에 좀 몰두해서 그리고 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기훈 씨도 그리고 환경 이슈에도 굉장히 저는 환경 이슈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죠. 정치 사회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좀 잘 본인의 생각을 좀 주장하고 내세우는 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은 씨는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요즘 세대들이 환경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당장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가치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깅을 하면서 막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같은 것도 많이 실천하고. 그렇죠. 되게 언제나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청년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큰 야권에서 가장 큰 이제 정당에서 청년 대표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 참여가 있었다라고 보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굉장히 좀 20대 남자들의 몰표가 나오면서 청년들에게 좀 집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김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런 정치 사회 참여를 MZ 세대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또 정치 사회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 이슈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이웃 나라와의 이슈와 관련해서 불매 운동도 벌이고 또 자기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뭐 신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MZ 세대가 점점 맞아요. 이전 세대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자평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본인들의 목소리가 통한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정치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도 MZ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할지 저도 좀 궁금하고, 그 미래가 좀 그려지기도 하는 것 같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쯤에서 MZ 세대와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7004번님께서 MZ 세대의 소비,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멋진 세대죠. 5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MZ 세대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 MZ 세대로 그럼요. 인정해야죠. 가심비라고 하면 이제 마음의 소비, 마음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네, 돈이 비싸도 그냥 마음에 뭔가 가치가 있으면은 산다. 그게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라고 표현하는군요. 0553님께서는 MZ세대 자녀 둘을 둔 586 세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MZ세대는 편안함 추구하고 자기 욕구가 중요한 세대 같아요. 그리고 1902님께서도 우리 딸 20대인데 자기 주장 강하고 소수자에 대한 생각도 어른들과 다릅니다. 도전 정신도 남다르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제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왕현입니다. 오늘은 MZ세대의 특징을 말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진짜 MZ세대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30대 막내.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늘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대요. 그럼 늙어줄 때까지 엄마하고 살 거냐? 가정을 갖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싫대요. 용기 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코로나도 이기고 열심히 일해야지 뭐. 젊은 사람도 일해야 대한민국 일어서지. 글쎄요, 뭐 옛날에 우리들은 밥도 잘 못 먹고 그냥 학교도 뭐 초등학교 졸업해갖고 공장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그 용기 잃지 말고 좀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안쓰럽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좋은 데를 취직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뭐 전전하다 보면 결국은 나이 먹으면 또 낮은 데도 또 못 가는 그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기운 내서 일단은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MZ세대를 향한 중장년층의 이 시민들의 한마디를 좀 듣고 왔는데, 역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노력에 대한 이야기, 뭐 부동산, 취직. 아무래도 좀 MZ세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 단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MZ세대들 실제로 좀 결혼에 대한 진짜 마음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뭔가 혼자서의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친구들과 저에 있어서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도 저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먼저 좀 성공을 거둔 후에 결혼하고 싶다. 이건 모든 남자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그 다음 것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죠. 어때요? 전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할 사람은 없지만 너무 하고 싶어요. 참. 저 이따가 저 막걸리 한잔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요즘 MZ 세대는 또 노력,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희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그런 말 정말 싫어하죠 요즘. 예. 또 아프면 아픈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기훈 씨는 어떻게 봐요?
그 어른들이 청년들 보면서 끈기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시도해보다가 진짜 자기한테 맞는 게 생기면은 그때는 진짜 찐득하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렇게 특정지어서 대명사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MZ세대를 말하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후렌드입니다. 네, 후렌드. 예, 이게 김준현 씨, 이게 후렌드 아니라 이게 후렌드는 뭔 뜻이에요? 후렌드. 예. 누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 프렌드가 합성어가 된 말인데 온라인이나 SNS로 만나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 인친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인친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또 SNS를 활용한 것들이 이전 세대와 MZ 세대가 가장 다른 또 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또 미니홈피 세대거든요. 도토리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이랬던 세대인데 MZ 세대 인간관계를 말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후렌드라는 말이. 근데 요즘 MZ 세대에게 SNS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다른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또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훈 씨가 저희 넷 중에는 확실히 좀 인싸 기질도 있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스타니까. 좀 너튜브도 좀 운영 중이시고, 인스타그램도 뭐 굉장히 별 스타도 뭐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SNS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일종의 자기 PR 방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보여주기 방식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기 방식이다. 근데 저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나를 브랜딩하고 또 PR이다. 그래서 SNS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생각해보니까 인친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몇천 명 되죠. 그쵸. 팔로워는 몇만 명. 몇만 명입니까? 네. 와, 저보다 많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럼 인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와 공통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공감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군요. 근데 그거 좀 보면서 퍼거슨 감독,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구 감독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SNS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좀 많이 좀 들었는데 왜냐면 그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비교하면서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많죠. 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막 이런 거 느끼는 것 같은데 강혜은님은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시나 보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사람.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좋은 곳 가고 좋은 거 먹고 해야겠다. 이런 의지로 삼는군요. 그렇죠. 나도 애망빙 보러 가야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포스트잇 관계라고 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기한테 또 관심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본연의 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기훈 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SNS. 개인이 SNS는 좀 열심히 안 하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PR용으로 많이 하시는구나. 마케팅 수단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Z세대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에서 재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준현 아나운서. 아무래도 MZ 세대들은 놀이를 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어야 참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아도 눈길을 끌 수 있고 재미가 있어야 이렇게 몰입을 한다는 건데 이런 마케팅을 또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댓글로 그러니까 인기가 한풀 꺾였던 그 세계적인 스타라고 불리는 그분을 밈이라는 놀이로 굉장히 댓글 놀이로 굉장히 이슈를 시켰고 또 한 여성 걸그룹도 굉장히 좀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끝났다라고 봤는데 다시 요즘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만든 게 바로 그 댓글 문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댓글을 달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그분들 다시 끌어올리는 현상 이런 걸 굉장히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 놀이 문화 자체를 저는 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재밌으면 다른 친구한테 쉽게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쉽게 확산될 수 있어서 그런 놀이 문화가
그렇군요. 좋습니다. MZ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마케팅, 뭐 댓글놀이, 뭐 이런 놀이 문화, 네. 뭐 이런 거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꽤 괜찮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괜찮은 성과를 얻을 거라 생각하는 게 저도 좀 시도를 해봤거든요. 인증하기 하고 막 그런 거 나도 한다 이런 걸 좀 많이 어필해봤는데 네. 되게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군요. 많이 앞으로도 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MZ 세대는 재미가 없으면 이제 달려들진 않는다. 뭐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쯤에서 문자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1561님께서 98년생 우리 아들도 미용을 3년 하다가 요리가 좋아서 2년을 하더니 또 다음 달에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네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아들을 또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적극 찬성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이런 20대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공무원 시험을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든데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을 준비한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을 지망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을 맞을 때까지 계속 찾아보는 게 지금 세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맞아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0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예. 이런 시도와 도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는 또 1056님께서 급여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 보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신입이 너무 많다. 그리고 5992님께서 잠깐만요. 급여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 보니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돈이 많다라는. M잡을 해서 뭐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뭐 예를 들어 뭐 경제관념이 확고해서 뭐 경제적인 투자로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다른 일을 통해서 급여를 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돈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볼 수도 있겠다. 적은 금액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네요. 네, 4242님도 DMZ, MG가 아니라 DMZ가 더 익숙한 74년 X세대입니다. 진짜 웃기다. 늘 MG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알게 되네요. 이 정도면 MZ 세대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너무 센스가 있잖아요. 댓글 문화, 밈 같은 것도 잘하시는 분이다. 최고입니다. 예. 사회적 예의 범절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발랄한 세대인 만큼 세대 간의 융화에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길 바라보아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양한 문자가 아주 많이 오네요. 센스 있는 문자도 계속 눈에 띄고요. 자, 다음 키워드 짧게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 소비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특징들의 결과가 자신들의 소비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의 소비 문화는 저희가 좀 자주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본인의 소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강희훈 씨부터. 일단 최대한 가치 소비를 하려고 요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가심비를 그거 아니고 가치 소비는 뭔가 환경을 더 생각하고 가치 있는. 네. 뭔가 그게 가심비긴 하죠. 뭐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네요. 예. 가심비 안에 포함이죠. 결국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왕 사는 거 세상에 도움이 되게 사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뭐 경험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지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그렇죠. 경험을 위해서. 경험에 있어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옷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조금 더 비건 음식을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시군요. 김준현 아나운서의 소비는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어르신들이 왜 MZ세대를 보고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네네네. 그런 미닝하우스라고 내가 사는 소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꼭 저렴한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MZ세대를 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이 MZ세대를 바라보는 시선 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또 바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해주죠. 뭐 기훈 씨부터 한번. 예.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걸 틀리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다. 맞아. 다른 것뿐이니까. 네네네. 막 틀리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는 얘기가 정말 몇만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훈 씨도 한 말씀. 저는 MZ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우리 세대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의 말씀 코너 활약해준 세 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예, 아주 아쉽네요. 예. 자, 함께했던 소감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예은 씨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여기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자, 기훈 씨도.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출연해본다는 게 앞으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고 네네.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아나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였고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저희와 함께 청년 토크 나누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각자의 일에서 더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네네.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을 또 챙겨주고 가시네요. 네. 예, 이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9020님의 문자 메시지 골라봤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시대의 청년들이 겪는 환경도 달라지니 이 문화나 특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시선 대신에 그런 문화도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예전에 요즘 애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